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한국은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딥식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무려 17%나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명실상부 AI 최대 주도주라고 볼 수 있고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요. 이런 주식이 17%나 급락을 보여주면서 AI 거품이 꺼지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어요. 이 점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있고 오픈 AI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3%나 빠졌습니다. 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 나스닥이 2만 선을 넘어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힘입은 바가 컸죠. 스타게이트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 접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고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AI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죠. 아무튼 실적 발표하기도 전에 크게 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무려 3%나 빠졌어요.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를 보면 오늘 증시가 좋을 법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8%까지 올라갔던 게 어느덧 4.5%대까지 내려왔고요. 유가도 다시 70불대 초반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매크로 상황이 뭔가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나스닥이 왜 이렇게나 많이 빠졌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16.97%나 빠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하락이 있기 전까지 미국의 대장주였어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총 1위 자리에 등극을 했던 엔비디아였는데 오늘 17%나 하락을 보여주면서 애플에 이어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3위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딥시크라는 중국계 AI 스타트업 기업이 있어요. 자, 이 스타트업에서 오픈 AI가 서비스하고 있는 챗GPT와 같은 AI LLM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출시하자마자 애플 앱스토어에서 챗GPT를 추월하는 다운로드 순위를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무료 오픈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운로드 수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오픈 AI의 O1보다도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딸리는 그런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점은 이 딥시크라는 AI 모델은 무료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가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챗GPT를 따돌리는 그런 순위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 AI 모델은 챗GPT 모델보다도 27배 저렴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개발 비용이 현저히 낮아요. 현재 AI 선두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16,000개 이상의 엔비디아 H100 GPU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챗봇을 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딥시크는요. 엔비디아 GPU 약 2,000개만 필요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력의 규모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는 정말 수만 명의 인력들이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중국계 딥시크라는 기업은 단 200여 명의 그러니까 채 1000명도 안 되는 AI 인력들이 이를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역시나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는 최대한 많은 AI GPU를 팔아야 하는데 중국계 기업이 단 2,000개만으로 이런 AI 모델을 훈련시켰다라는 게 역시나 엔비디아에는 좀 어두운 소식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AI 하드웨어 거품론에 불을 지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브로드컴도 17%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연말 연초 들어서 가장 최대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브로드컴인데 이렇게 부러졌어요. 아무튼 이와 관련돼서 메타의 수석 AI 과학자 얀이라는 분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딥식의 성공에서 가장 큰 교훈은 중국 경쟁사의 위험이 커진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AI의 힘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생성형 AI 모델 그러니까 LLM 모델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오픈 AI의 챗GPT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챗GPT는 현재 수익형 모델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클로스드 모델 그러니까 독점 모델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개방을 하지 않아요. 이는 일론 머스크가 추구했던 가치와 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서 샘 알트만이 굉장히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소스를 오픈하고 함께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 비용은 적게 들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모델을 더욱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관련 인터뷰를 들어보면 The Chinese lab, they have more H100s than people think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좀 전에 이 딥시그라는 기업이 AI GPU 2,000개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 AI 기업 딥시그는요, H100 5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국가적으로 AI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어둠의 격려로 밀반입을 통해서 엔비디아 GPU를 수입해 오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100 5만 개 정도를 보유했다라는 건 글로벌 5등 안에 드는 그러한 보유량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메타가 35만 개의 H100 GPU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계 1위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 보니까 45만 개라고 일단 적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량인지는 저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 수치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또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합한 숫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 세계 5위가 테슬라로서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XAI도 마찬가지죠. 약 한 10만 개까지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5만 개면 세계 10위 안에, 세계 5등 안에도 들 수 있는 H100 AI GPU 보유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0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크 베니어프라고 글로벌 CRM 소프트웨어 시장의 1위라고 볼 수 있겠죠. 세일즈포스 회장인 마크 베니어프가 이 세일즈포스도 AI 사업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멘트를 날렸어요. DeepSeek is now number one on the App Store, surpassing ChatGPT. No NVIDIA supercomputers were 100 million needed. 자,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와 같은 큰 대규모 투자가 없이도 딥시기 AI 앱스토어에서 있어서 챗GPT를 넘어서는 넘버원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나 1억 달러 이상의 비용 없이도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 로이 아브람스라는 분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shoestr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어 shoestring이라는 표현은요, 적은 예산이나 제한된 자원으로 무언가를 수행한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에요. shoestring 말 그대로 신발끈이 되겠는데, 자, 미국의 20세기 초에는 세계 대공황이 있었죠. 자,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발끈, 그러니까 슈스트링으로 최소한의 돈을 묶고 사용하던 모습에서 비롯된 관용 어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의 대답이 LMAO, NO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I 모델링 개발에는 굉장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중국계 기업 딥시크에서는요, 블러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 2,000개가 아니에요. 최소한 5만 개의 H100 GPU를 사용을 해서 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LLM 모델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테슬라라든지 일론이 또 보유하고 있는 AI 회사 XAI에서 이렇게 H100 GPU를 많이 살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의 증시 상황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고 하면은요, 애플만 뒤에서 덕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3%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든 엔비디아가 이기든 딥시크라는 중국계 기업이 이기든 어쨌든 필요한 거는 애플의 디바이스, 즉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아이폰이 없이는 이러한 AI 솔루션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사업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직접 하드웨어 AI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죠. 바로 옵티머스와 로보택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좀 밝은 미래를 애플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점은 오픈 AI에는 해자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국계 기업이 단 2개월 만에 오픈 AI만큼 성능을 보여주었다라는 게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술의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2개월 만에 해냈는지, 자, 수면 밑에서는 몇 년 동안 갈고 닦았는지 이것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오픈 AI만큼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픈 AI에는 해자가 없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하지만 오늘 테슬라는 2%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17%나 빠질 때.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리얼월드 AI 즉 이 물리적 AI 로봇이라든지 자동차에 있어서는 해자가 있다, 테슬라에게는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애플과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직접 제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듭니다. 리얼월드 AI의 근간이 될 하드웨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른 기업들과 차별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딥시크라는 기업도 어쨌든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합니다. AI 개발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GPU가 최소 5만 개 이상은 필요하다. AI를 중국에서 개발하나 미국에서 개발하나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GPU는 필요한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17% 하락을 했지만 AI 훈련과 관련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엔비디아에 오늘 좋은 매수 찬스를 준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장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고요. 제가 매일 알려드리는 상황이니까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되겠어요. 자, 아직까지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올해 첫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44%로 높은 상황입니다. 뭐 여기 뒤에 있는 픽스텝의 확률까지 합하자라고 하면은 70%가 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10월 달에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와 다른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그러면 올해는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금주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 발표에 앞서서 테슬라 주가는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 발표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의 향방은 이제 갈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저번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IR 컨센서스 오피셜 컨센서스가 나왔고요. 자, 이게 0.77불 EPS의 컨센서스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4분기 실적은 자동차에 있어서 7% 증가, ESS 메가팩 실적은 3분기 대비 59%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반적인 테슬라의 실적은 3분기 대비 4분기에 약 10%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예상은 약 한 14% 정도 EPS가 성장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3분기 EPS가 0.72불이었으니까 0.82불까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0.82불이면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의 0.77불을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비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이 컨센서스는, 이 오피셜 컨센서스는 기존 3분기 실적 대비 전반적으로 1%에서 7% 정도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10% 이상의 실적 상승보다도 지금 낮은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실적의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비트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는 올해 그러니까 2025년 들어 첫 실적 발표죠. 그러니까 올해 향후 1년치의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해요. EPS라든지 마진율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나 올해 판매량이라든지 올해 FSD 그리고 AI와 관련된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레이어드 님도 얘기를 해주시기를, 자, 2024년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역시나 일론의 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닝콜에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의 스타일상 이 중 아마 하나도 답을 못 들을 가능성도 높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테슬라 실적 발표일 다음 날에 주가 하락이 항상 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가형 차량은 언제 출시되는가, 이 부분 역시 월가에서는 가장 주목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언스퍼바이스드 FSD라든지 중국 내 FSD 출시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월가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형 차량이 어떠한 규모로 언제 출시될지 명확하게 일론 머스크가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는 계산기를 실제로 두드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의 향후 EPS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좀 높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형 차량이 언제 출시된다라고 확답을 해버리면 기존의 테슬라 차량의 판매량에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론의 스타일상 얘기를 안 해줄 가능성도 높긴 해요. 그러면 주가가 좀 한 차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저는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저가형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두어 번의 어닝콜에서 많이 얘기를 해 주었죠. 자, 올해는 확실히 출시를 하고 올해 기가 텍사스에 기존의 생산 라인을 수정을 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나오니까. 자, 이는 믿으실 필요가 있어요. 일론이 뾰족하게 대답을 안 해주더라도 믿으실 필요가 있겠다. 자, 역시나 가장 중요한 점은 올해 최고의 하드는 AI가 되겠어요. 자, AI와 관련된 사건에 의해서 엔비디아와 같이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17%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AI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엔비디아, 애플, 오픈 AI 이런 회사들과 다릅니다. 리얼월드 AI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자, 실제로 올해 리얼월드 AI의 최강자로 군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FSD 공공도로 테스트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크리스 정님께서 55초에 달하는 중국 내 FSD 테스트 비디오를 받아봤다라고 합니다. 자, 이미 수면 밑에서는 테슬라는 중국의 FSD를 출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빠르면 3월 이내에 지금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모델 Y가 지금 글로벌에 이제 모두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미 중국에만 약 한 16일 동안 13만 대의 주문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일본에도 지금 진출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미국에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한 쇼룸에 지금 이 모델 Y 퀵실버에 예쁜 모델 Y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미국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는 뉴 모델 Y를 지금 주문할 수 있는 주문창도 열렸어요. 자, 캐나다에도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죠. 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 판매량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만약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제2의 르네상스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올해 2025년부터 테슬라 EPS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은 미래가 담보된 이 테슬라 주식을 사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실제 진짜 파티는 AI 파티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선두주자 자리를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를 테슬라가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올해 1분기에 중국 FSD가 출시가 되면은 주가가 한 차례 또 뛰어오를 거고요. 올해 아마 3분기 이내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옵티머스가 연말에 테슬라 공장에 2,000대가 배치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올해 주가 상승도 꽤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 주가를 가장 잘 맞추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올해 테슬라 주가를 1000불까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매수 찬스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김준성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직접 체험해 보신 부분과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엔지니어 분들도 자, 올해 물리적 AI, 리얼월드 AI가 출범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자율이동 역량이 완성된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부상할 이 시장의 가치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다라고 해요. 자, 그렇겠죠. 인류의 노동력을 대신할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핸드폰 시장도 아니고요, 자동차 시장도 아니에요. 바로 인력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인력 시장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테슬라의 주가는 정말 어디까지 모를 미지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지의 세계, 아트란 TV 함께 하시면서 자, 올해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란 TV가 애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고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